정리하자면 중국은 지금 자기 코가 석자이고요. 러시아는 이빨 빠진 호랑이인 줄 알았는데 3년 동안 우크라이나랑 전쟁하는 꼴을 보아하니 이빨 빠진 고양이만도 못한 것 같고요. 미국은 도끼를 품고 다자주의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중국 출장 다녀왔습니다. 정말 끔찍할 정도로 더웠고요. 지금 중국은 취업시장 개박살, 출산율 개박살, 소비경제 개박살, 물가는 치솟고 말이죠. 정말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찐으로 최악의 상황인 겁니다. 누군가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 시진핑 실각설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요. 그래야 공산당 권력이 유지가 되겠죠. 누군가가 욕바지로 독박 써서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니까요. 지금 내부 사정은 엄청나게 심각해 보였습니다. 당 서열 3위가 아침 조깅 나갔다가 죽고 말이죠. 이와 같이 숙청 권력 암투가 심각해서 당분간 이러한 극심한 혼란과 불안이 계속될 겁니다. 따라서 중국은 인민들의 이러한 불만을 외부로 돌리기 위한 시도들을 계속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해외 유학을 장려합니다. 해외로 나가라 이거죠. 어차피 내부에선 취업이 안 되니 해외로 나가라 이겁니다. 이번에 제가 중국 갈 때 보니까 비행기 좌석이 텅텅 비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비행기 무게 중심 맞춰야 된다고 제 좌석을 맨 뒤로 바꿔버리더라고요. 갈 때는 그 정도로 사람이 없었거든요. 근데 올 때는 비행기 만석이었습니다. 꽉 차가지고 왔습니다. 중국 사람들 정말 많았어요. 이렇듯 국외로 나가세요라는 이슈를 해외로 돌리는 방법. 그리고 또 있죠. 대만과의 트러블과 같은 지금 전쟁 준비, 영토 분쟁이죠. 서해 구조물 설치라든지 이렇게 내적 불만을 외부로 돌리려는 시도들이 이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중국 내부적으로 지코가 석자이기 때문에 미중 패권 전쟁이다 이런 말 자체는 아예 성립 자체가 안 되는 말입니다. 미국한테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직접적인 전쟁이든 간접적인 전쟁이든 둘 다 말이죠. 우리가 언론 기사를 접할 때에는 어그로를 감안해서 봐야 합니다. 언론은 조회수와 광고입니다. 좀 더 자극적인 기사, 자극적인 헤드라인으로 조회수를 빨아먹을 수 있는, 아니면 광고를 끌어올 수 있는 돈이 되는 기사이거나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회수와 광고 말이죠. 트럼프 관련한 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언론 기사들 보면 마치 트럼프가 반미치광이인 양 묘사하잖아요. 우린 이 부분을 걸러서 봐야 합니다. 트럼프 관련된 어그로성 기사인지 아니면 미국 정책 기조인지 말이죠. 예전에 미국은 큰형님, 대부, 세계 경찰, 우리 편은 내가 다 지켜줄게와 같은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각자 살아남자, 각자 도생의 느낌이 강합니다. 다자주의라고 하죠. 언제부터요? 유럽이 러시아산 가스파이프 깔면서부터요. 진짜 심각하게 미국 정말 망할 뻔했습니다. 미국 나라 빚이 어마무시했습니다. 다들 아시죠? 그래서 각자 도생, 다자주의를 표방하고 나선 거고요. 예전의 미국이 아닙니다. 이제는 냉정하게 1대1 외교인 겁니다. 미국의 외교 노선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그러니 둘도 없는 우방국인 일본에게조차 관세 25%를 때리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실상 사회주의 국가로 접어든 대한민국은 이젠 아예 핵심 동맹국으로조차 생각하지 않는 것 같고요. 여기서 관세라는 게 미국에 들어오는 수입품에 대한 세금이란 말이잖아요. 예를 들면 미국에 수출하는 우리나라 삼성 세탁기가 관세를 때려 맞으면 결국 관세 때려 맞은 만큼 미국에다가 비싸게 팔아야겠죠? 적자 보고 팔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미국 물가가 오르는 것이라 미국에도 좋은 게 아니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세금 때려 맞은 만큼 미국에다가 비싸게 팔아야 하니까요. 그러면 미국 물가가 올라간다는 얘기고, 즉 인플레이션이죠. 그걸 감수하면서까지 관세를 때려서 기업들이 미국에 들어오게끔 유도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결과로 현대자동차도 미국으로 갔으니까요. 거기다가 더해서 미국 국민들한테 세금까지 깎아줍니다. 감세를 하는 거죠. 미국 국민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좋죠. 일자리도 늘어나고 세금도 안 내니까요. 그러나 미국 정부 입장으로서는 안 좋습니다. 가뜩이나 미국 나라 빚이 심각한 수준인데 세금까지 깎아버리면 빚이 더 늘어나 버리잖아요. 여기서 또 규제를 풀어서 해결합니다. 미국의 민간은행들이 미국 국채를 살 수 있게끔 규제를 또 풀고 거기에다가 또 달러 스테이블 코인까지 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즉 앞으로 달러 강세는 더더욱 두드러질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이는 반미치광이 트럼프가 칼춤 춘다가 아니라 변화된 미국의 정책 기조대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봐야 합니다. 우리나라 기사들의 어그로에 속으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정리하자면
중국은 지금 자기 코가 석자이고요. 러시아는 이빨 빠진 호랑이인 줄 알았는데 3년 동안 우크라이나랑 전쟁하는 꼴을 보아하니 이빨 빠진 고양이만도 못한 것 같고요. 미국은 도끼를 품고 다자주의로 가고 있는 겁니다. 힘을 가진 자가 대놓고 힘을 쓰기 시작했다 라는 거죠. 그럼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진정한 실용 외교일까요? 정확히 이명박 정부와 같은 실용 외교를 펼쳐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이명박 정부가 높이 평가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말도 안 되던 좌파들 광우병 선동질 속에서도 한미일 통화 수합을 이뤄냈다는 데 있습니다. 이건 정말 어마무시한 성과였습니다. 미국과의 관계가 최고조로 좋았고 거기에다가 일본하고 중국하고도 나쁘지 않았어요. 와리가리 외교, 시소게임도 정말 잘했고요. 이게 진정한 실용외교죠. 통화수합이 별게 아닙니다. 너네 나라 돈, 우리나라 돈 서로 빌려주기로 약속하는 겁니다. 그 액수가 많아서 그렇지. 이 약속만으로도 국가 신용도가 올라갈 수 있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 외환 보유고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옐로우 카드 수준이고요. 곧 레드 카드, 빨간불 들어옵니다. 그러면 통화수합 없이는 정말 버티기 쉽지 않을 겁니다. 과연 좌파 정부가 역대 좌파 정부처럼 삽질을 할지, 이미 집권 한 달 만에 어마무시한 삽질을 하는 걸로 봐서는 내년엔 더 심각해질 것 같은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엔 부동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